다시 스칼렛 오하라로 넘어가 보자면은 스칼렛 오하라는 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유명한 소설의 여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솔직하고 도도하고 당돌해서 달랐던 거예요. 그 시대엔 굉장히 다른 여성상이었던 거예요. 1930년대 미국 남부, 지금도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미국 남부는. 저는 단지 다르다고 표현하고 싶지 않고 이 여인을 굉장한 에너지를 가진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에너지가 큰 사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알고 있고 그걸 향해 돌진하는데 거침이 없었던 에너지가 큰 사람. 심지어 내가 짝사랑하던 남자의 그 아이까지 돌보면서 타라 농장을 지키던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었던 여자예요. 근데요, 에너지 크다라면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하죠? 기가 세다. 그쵸. 그냥 기세다가 돼요. 혹은 드세다가 돼요. 한국 사회요, 에너지 큰 사람 안 좋아합니다. 그냥 기세다, 드세다 한마디로 정해버려요. 기센 사람 좋아하세요? 우리나라 유독 조용한 여자 좋아하죠. 스칼렛 비비안이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딱 나온 다음에도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 친구들이 중학교 때 1학년들인데 비비안이가 예쁘긴 되게 예쁜데 난 멜라니 같은 여자가 좋아. 청순하잖아요. 별로 나서는 것도 없고 하자는 대로 하고 포용력이 많고. 최지우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참 그 청순한 이미지로 이제 일본 열도를 점령하셨을 때 자기 팬은 이상하게 한국에서 여자들이 더 많대요. 청순한 여자요. 여자들이 더 좋아해요. 근데 막상 남자들은 어땠냐면 엽기적인 그녀의 전지현에 환장했습니다. 그쵸? 김성규 씨는 최지우 씨와 그 엽기적인 그녀의 전지현 중 어떤 캐릭터가 더 좋으셨어요? 환장까지는 아니지만 저도 전지현 씨 캐릭터가 그쵸. 막상 남자들은 이렇게 발랄하고 귀엽고 이런 사람을 좋아했지만 여자들이야말로 청순하고 가을 동화의 송혜교 같고 바로 격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많이 들은 말이 그거였어요.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니? 왜 튀니? 너는 왜 얘라고 안 하고 왜라고 하니? 넌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얘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1월 1일 신년에 친구들끼리 경복궁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논술 공부를 위해서. 이 사람이 왜 논술 공부를 경복궁에서 해? 그렇죠. 이 사람이 왜 논술 공부를 경복궁에서 해?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도 좀 웃기네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라더니 좀 놀아야 되는 거예요. 경복궁에서 근데 이제 1월 1일 신년이니까 우리 재미나게 한복을 입고 모이자. 그래서 한복을 입고 모이자. 그래서 지금 막 코 먹는 소리가 갑자기 들렸습니다. 코 풀고 오시겠어요? 뭐가 많이 나아지기도 하셨네요. 근데 한복을 입고 만나자 해서 이제 한복을 막 차려입고 나가는데 저희 딸만 넷 중에 둘째 언니가 진짜 어이없어 하면서 말을 했어요. 너도 참 튀는 거 좋아한다. 그만큼 튀는 사람은 이해받기 힘들고 모난 돌 취급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모순적인 거예요. 저는 늘 학교를 대신해갖고는 뭔가 대표해서 대회를 나가야 되는데 나가서 에너지를 뿜어내야 되는데 이게 일상생활에 들어오면은 갑자기 기세고 드세내가 되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조절하겠어요? 조절 못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 사이에서 저 자신도 괴롭고 감추려고 해도 어디선가 삐져나오고 이 삐져나온 에너지를 보고 사람들은 이질감을 느끼고 그 이질감을 느낀 걸 보면서 전 또 괴로워하고 내 탓하고 나는 내가 잘못했나 보다. 내가 사람들로 하여금 편안함을 못 주는구나.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나는 얌전하게 못 있는구나. 저는 결국 직장 내 왕따도 당해봤어요. 제가 팀을 옮기게 됐어요. 제가 딱 갔죠. 너무 싸늘해요. 처음 왔는데도 쳐다도 안 봐요. 말도 안 걸어요. 제가 말을 걸면은 아니면 아니라는 대답밖에 안 해요. MT를 간다. 제가 준비하는 건 다 반대해요. 무조건 그거 아니래요. 그거 싫대요. 그거 안 한대요. 그거 왜 하니에요.
그 다음에 회식을 한다. 어디 갈 거예요? 저도 가도 돼요? 아니에요, 우리 아니에요. 집에 갈 거예요. 따로 모였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나이 30 넘어서 나이 30 가까이 돼서 왜 그러세요? 직장 내 왕따를 당하는구나. 가만히 처음에 생각했어요. 내가 뭐가 문제였을까? 내가 뭐 잘못했나 보다. 내가 잘하면 되겠지? 내가 더 친근하게 굴면 되겠지? 밥도 같이 먹자면 되겠지? 밥도 사면 되겠지? 아무 소용없었어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저들은 내가 그냥 싫은 거구나. 거기다 내가 뭘 해봤자 그냥 더 밉상일 뿐인 거예요. 그게 참 마음 아팠어요. 무대에만 올라가면은 칭찬받았는데 무대에서만 내려가면은 모난돌이 되고 은따가 되고 왕따가 되고 뭐가 되려고 그러니 하면서 정을 맞고 나는 그게 그래서 컴플렉스가 됐어요. 그래서 전 욕심 없어요. 저 욕심 없어요. 아니에요. 전 그런 거 못해요. 아는 것도 모르는 양. 할 줄 아는 것도 못하는 양. 점점 저를 그렇게 포장하기 시작했어요. 왜? 변호사라는 집단에서 내가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어서. 그러던 와중 결국엔 잘하는 게 있으면 언제 한 번은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 그 기회를 잡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저한테 왔던 기회가 바로 그녀에게 찾아온 인생 최대의 기회는 잠시 후 공개됩니다. 그 와중에 저한테 왔던 기회가 바로 퀴즈쇼였습니다. 잘난 척 해야 돼요. 잘난 척 안 하면 전 탈락인걸요? 그쵸? 방송 나눠도 예쁘게 하고 나가야 돼요. 방송 재밌게 하려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해야 돼요. 비로소 거기서 날개를 편 거예요. 내가 컴플렉스라고 생각한 모든 내 특기들이 퀴즈쇼에 갔더니 장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잠깐만요. 이게 흥분했나 봐요. 그 다음 할 말을 그러던 중에 가장 저에게 엄했고 물론 절 너무나 사랑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이 어디선가 못난 돌 취급받고 오만할까 봐 걱정해서 유독 야단을 많이 치셨던 우리 아버지가 70이 다 되셔서 우리 아버지 특징은 그거였어요. 남들 가는 길이 진리다. 우리 아버지 인생 모토였어요. 언제나. 퀴즈쇼 마지막에 7연승을 앞두고 있는 전날 기분이 좋으셨는지 이제 약주 한잔 하시고 얼큰해져서 전화를 하셨어요. 또 뭐 뻔하겠지. 뭐 사람이 자만해서는 안 되고 뭐 늘어나시 또 그 말씀 하시려나 보다 이러고 받았어요. 딱 받았는데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윤선아, 나도 이제 나이 70이 돼서 깨달은 건데 세상에 세 가지의 사람이 있더라. 못난 사람은 자신의 단점이 뭔지도 모르면서 산다. 그리고 대부분의 보통 사람은 늘 단점을 보완하게 급급해서 산다. 반면 강한 사람은 자신의 단점을 커버하는 강점을 오히려 갈고 닦으며 산다. 그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도 죄송하지만 늘 내 단점을 보완하라고 가르치셨던 분이에요. 저도 늘 내 단점을 보완하게 급급했던 사람이에요. 치면 안 돼. 잘난 척하면 안 돼. 나서면 안 돼. 에너지를 숨겨야 해. 그랬던 건데 내 강점을 오히려 갈고 닦는 것이 그것이 훨씬 더 나를 나답게 만드는 길이라는 걸 안 거예요. 가장 가까운 예를 또 한번 들어볼까요? 제 첫 맞선 상대인 노홍철 씨.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도 정신과 전문의가 나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노홍철 씨는 아무리 봐도 성인 ADHD로 의심된다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이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이죠. 예. 근데 노홍철 씨가요, 유년 시절에도 얼마나 정신 사납고 산만했겠어요. 그쵸? 그 부모님은 항상 박수 쳐줬대요. 잘한다, 잘한다. 긍정적인 얘기만 해주시고, 단 선을 벗어나지 않게, 예절을 벗어나지 않게끔만 조절해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됐죠? 누구나에게 해피바이러스를 뿌리는 해피바이러스 전도사가 됐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 사람만의 다름을 오히려 장점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에너지가 큰 사람, 기가 센 사람, 아까 싫어하신다고 하셨죠? 저 그 세 분 저 기억합니다.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에너지가 큰 사람은요, 에너지 작은 사람 안 미워해요. 욕 안 해요. 왜냐? 자기가 나서기에 바쁘기 때문에 뒤에 볼 시간이 없어요. 근데 만약 그 사람이 만일 반사회적인 행동을 한다든가 예컨대 나는 달라 이러면서 막 역주행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 있죠. 이러면 욕먹어 마땅하고 처벌받아 마땅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 에너지를 주체 못해서 뭔가 하고 싶어 할 때 그거 욕하지 마세요. 최소한 욕하면서 기를 죽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를 죽고 이것이 내 단점이구나 라고 느끼며 그 사람의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를 없애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감정이 격해져서 잠깐만요. 그리고 반면에 이번에는 에너지가 큰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에너지가 큰 분들 제발 에너지 구부리지 마세요. 정말 잘못된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 에너지를 크게 펼칠 수 있는 언젠가의 기회가 올 겁니다. 키가 큰 여자들 구부정해요. 맞추기 위해서. 가슴이 큰 여자들 구부려요. 가슴 작게 보이려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키가 크고 당당히 걸으면 미란다 컷처럼, 누군지 아시죠? 미란다 컷처럼, 지젤 번천처럼 멋진 모델이 될 수도 있는데 왜 스스로 먼저 구부리냐고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내가 남들과 다르다는 거는 어쩌면 하늘이 주신 정말 큰 달란트예요. 그 달란트를 내가 이거 하나가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복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잘 유지하고 갔으면 좋겠고, 주변 사람도 그 복을 쓰레기로 만들지 않고 계속 복으로 안고 가게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언젠가 분명히 사회에 큰일을 할 가능성이 훨씬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장점은 장점대로, 강점은 강점대로, 자신의 단점이라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가 70이 돼서야 드디어 하신 말씀대로 자신의 강점을 더욱더 갈고 닦아가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여선 변호사였습니다. 자, 이민선 변호사의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사실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좀 낯설다라는 걸 여러분들 좀 느끼셨을 거예요. 중간에 코를 풀러 화장실을 다녀오시고, 근데 우린 그 낯섦 때문에 좀 아까 당황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코맹맹이로 계속 1시간을 쭉 강의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나중에 방송 나올 때, 저때 내가 코를 풀고 강의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PD 눈치 보니까 PD가 그냥 하라는 것 같아서, PD 때문에 그냥 했어. 이렇게 되면 남 탓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네. 어떻게, 오늘 강의를 쭉 하셨는데, 어떻게 만족스럽습니까? 저는 굉장히 집중력 있게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네네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네네네.